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저희를 포함해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적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지금도 툭하면 뉴스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리게끔 만드는 명확한 우리의 주적.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 한국과 일본, 주한미군을 향한 도발의 수준을 끊임없이 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대한민국과 북한이 전쟁을 벌이면 우리 국민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누가 이기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이들이 주목하는 문제이며, 북한이 핵무기와 ICBM을 고도화시켜가고 있는 지금 전 세계인들 또한 우려하는 문제인데요. 물론 아무리 전쟁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나라는 5천여 개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의 해구산 보호 아래 있기에 북한에서도 멸망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핵무기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래식 무기에 한해 한국과 북한의 전력 비교는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이 된 지 오래인데요. 지난해인 2022년을 기준으로 북한과 한국의 경제력 차이는 80배가 넘어갈 정도이고, 2020년을 기준으로 북한과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달러화 기준으로 약 24배에 달합니다. 지금은 북한과 한국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한미연합군이 북한군을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멸망시킬 수 있을까, 전쟁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나 경제적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를 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북한은 각종 비대칭 전력을 현대화시키며 전쟁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게 급변시키고 있으며, 서울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모든 것을 북한의 코앞에 있는 수도권에 집약시킨 데다 자급자족이 어려운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상황상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문제에 관해 상당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내놓은 분석 중에는 북한이 비무장지대 일대에 전진 배치된 방사포 등의 재래식 포병 전력만으로도 한국을 기습 공격할 경우 1시간 만에 무려 2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2017년 5월 22일 미국 군사 매체인 밀리터리 타임즈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기반으로 2차 한국 전쟁의 시나리오로 제시해 주목받은 바 있는데요. 북한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리 약한 것인지, 2차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떤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020년 8월 7일 미 랜드 연구소의 아로요 센터는 28페이지 분량의 북한 재래식포, 사람들의 보복, 강압, 억제,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한국의 주요 인구 밀집 범위를 겨냥해 거의 6,000개에 달하는 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화학무기,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북한은 한국을 기습 공격해 1시간 만에 수만 명을 사망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대부분의 장비들은 구식이고 포탄의 관리 상태도 좋지 않으며 국방비 지출도 형편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현역 미군의 숫자와 맞먹는 120만 명의 현역 군인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민군의 50% 가까운 병력이 DMZ를 따라 재래식 커퍼들과 함께 전진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위협적이라 미 랜드 연구소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은 DMZ 전역에 사정거리가 25km에 이르는 중거리포 4,800여 문을 배치하고 있으며, 950문의 장거리포는 한국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수도 서울 그리고 그 주변의 인구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포병들은 한미연합군이 항공전력을 동원해 이를 격파하려 들 경우를 대비해 방공 능력을 갖춘 갱도 포병 진지를 후방에 갖추고 있는데, 이 같은 포대들이 한국과 주한미군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북한 포병 화력 자산의 수, 한국 본토 내 잠재적 목표 지역의 인구 밀도, 공격 시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 것인지 등을 고려해 북한 위협의 구체적인 규모를 예측했는데요. 북한군의 공격이 일어나는 상황은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군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고, 이에 불만을 품은 북한에서는 미국령 섬이자 공군 기지가 있는 괌을 위협하기 위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2발 발사하게 됩니다. 발사된 2발의 IRBM 중 한 발은 괌 북쪽 해상에 떨어져 피해가 없었지만, 두 번째 IRBM이 북한 측의 원래 의도와 달리 미 공군 기지와 해군 기지를 공격해 5명의 희생자와 1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터집니다. 이에 따라 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명령하고, 미군은 북한의 해군 기지와 공군 기지, 지휘 통제소, 미사일 기지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국의 공격에 맞설 수 없는 북한은 대신 한국을 겨냥한 제한적인 재래식 포격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북한의 기습 공격 1차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해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LG전자의 P10 올레드 공장을 종업원들이 한창 일하고 있을 낮 시간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때 북한군은 유효 사거리가 24km에 이르는 152mm 곡사포 6문과 유효 사거리가 20km에 이르는 122mm 다연장 로켓 6문을 동원해 5분간 210발의 포격을 가할 것이라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LG전자 공장 내에서 920명의 희생자를 포함해 최대 8,5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고, 북한의 포격은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는 한편 한국 국민들의 심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랜드 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군이 DMZ 일대에서 유효
사거리가 24km에 이르는 152mm 곡사포 480문, 사거리 10km에 이르는 122mm 다연장 로켓 240문 등 총 864문의 야포로 1분 정도 DMZ 일대에서 짧은 포격을 시도하는 것인데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서울에 대한 짧은 경고성 포격입니다. 북한군은 유효 사거리 60km에서 65km에 이르는 방사포 54문을 동원해 서울 시내 1분간 1188발의 포격을 퍼부을 것이고, 이 정도만 해도 한국 경제와 국제 경제에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이며 대중들은 공포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DMZ 일대에 대해 북한이 중거리포와 장거리포를 동원해 1시간 동안 집중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효 사거리 15.4km에 122mm 곡사포에서부터 유효 사거리가 60에서 65km에 이르는 방사포 전력까지 총 5,700문의 중장거리포가 1시간 동안 불을 뿜게 되는데요. 약 38,500발 정도가 DMZ를 따라 인천,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철원, 양구, 고성 등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6,300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 캠프 KG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절망적인 시나리오로 북한이 서울 불바다라 표현하는 수준의 서울에 대한 집중 포격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북한군은 유효 사거리가 60km에 이르는 170mm 자주포 162문, 유효 사거리가 60에서 65km에 달하는 240mm 방사포 162문 등 총 324문의 장거리포를 동원해 서울에 1시간 동안 14,000발의 집중 포격을 가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서울에서는 1,680명의 희생자를 포함 총 13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랜드 연구소는 내다봤습니다. 랜드 연구소에서는 정말로 북한이 이와 같은 기습 공격을 가할 경우 2차 한국 전쟁이 발발하며 전쟁은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군이 이런 도발을 감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랜드 연구소의 이 같은 보고서는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한 초정밀 타격을 수행할 경우 DMZ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재래식 포대 또한 동시에 공격해 모두 한꺼번에 초토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셈인데요. 동시에 우리 한국군에게는 북한군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도발을 실제로 감행할 경우 북한의 정권과 미래는 끝장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22일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밀리터리 타임즈에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기반으로 내놓은 2차 한국전쟁 시나리오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발견됩니다. 당시 이 보도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 북한의 핵 도발을 멈추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런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다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군과 미군 병력이 대규모로 동원될 것이고 전쟁이 수개월 혹은 그보다 더욱 긴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 내다보았는데요. 이 2차 한국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북한이 선제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했고 침공 첫날 북한은 한미 공군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위기그룹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VX 신경제와 같은 화학무기를 2,500톤에서 5,000톤가량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북한군이 한미 공군기지를 공격할 경우 이 같은 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미국 전투기들의 투입을 막기 위한 조치일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의 정규 병력 65만 명과 300만 명의 예비군이 초기 전투로 수행할 것이고 미 육군의 해외 긴급 대응 전력 GRF는 몇 시간 내에 배치된다고 예상했는데요. 예전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 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미국이 이라크군과 연합 전투부대를 형성하는 데는 약 2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한미 양국이 수행하는 작전은 진정한 연합작전이 될 것이라 강조했는데요. 맥스웰 부소장은 미국이 지원군을 파견하기 전 북한군은 최대한 한반도에서 더 많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서울을 점령하기보다 빠른 속도로 남하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들은 개성, 문산 지역과 철원 지역 두 개 방향으로 빠르게 진격해 내려올 것이며 심지어 부산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네덜란드 한반도 전문가인 주스트 오리에만스는 북한이 비무장지대 여러 개 지하터널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터널들은 시간당 2만 명의 병력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밝힌 정보에 의하면 북한이 40km에서 50km에 달하는 남침 터널을 16개 완성했다고 예상했는데 이는 수십만 명의 인민군이 갑자기 한국 영토에 나타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게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북한군의 침공을 중단시키기 위해 결국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 전력과 함께 3만여 명의 해병대원이 작전에 투입되어야 한다.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동부해안과 서부해안을 통해 상륙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미 공군의 정밀 타격이 엄호를 맡을 것으로 보이며 동해안과 서해안 일대에서 상륙한 미군 지원 전력이 합세해 북한의 추가 침공을 막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실제 이 같은 작전이 수행될 경우 여러 항모전단이 한반도에 증원 배치되어 F-18EF 슈퍼호넷 함재 전투기들의 끝없는 항공 폭격 또한 수행될 것이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처치하기 위한 특수부대의 은밀한 침투 작전과 이를 알아챌 수 없도록 만드는 대규모의 기만 작전 또한 함께 수행될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오산 기지와 미군 호비 캠프, 스탠리 캠프의 주한
미군 또한 DMZ를 중심으로 반격해 북한군을 저지하는데 동원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같은 반격이 가능하려면 이미 빠르게 치고 내려온 북한군을 섬멸시킬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다름 아닌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 시나리오에서처럼 급하게 전과를 확대하며 치고 들어간 것은 러시아군의 전략이었습니다. 점령지를 넓혀갈 때는 혹시 모를 후방에서의 기습에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주변의 모든 구역에서 적을 몰아내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요구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서둘러 진격했던 러시아군은 어느새 자신들의 후방을 둘러싸는 우크라이나군의 포위 공격과 후방 기습에 의해 보급이 끊기고 돈자대기를 반복하며 비참한 결과만을 맞았습니다. 북한군이 아직도 한국을 침공할 경우 이런 전략을 구사하려 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한미연합군의 반격에 의한 포위 섬멸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남쪽으로 치고 들어온 북한군 전력이 모두 섬멸한 후에도 예상보다 오래 2차 한국전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 전쟁의 승자는 한국군과 미군이 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밝히고 있는 결론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북한의 코앞에서 무산 폭격에 노출될 서울 시민들이 위험한 만큼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텐데요. 게다가 한국과 북한의 2차 한국전쟁 시나리오가 나왔을 당시보다 북한은 수많은 비대칭 무기를 개발해냈습니다. 에이테킴스나 다름없는 600mm 방사포를 대거 개발해 우리나라를 겨냥하고 있으며 이제는 미 본토마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ICBM마저 개발해 배치하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도 이에 대응해 더욱 강력한 비대칭 무기들을 개발 및 배치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